안녕하세요. 최세무사입니다. 오늘 정부는 창원시 성산구를 포함한 총 36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창원시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최근에 큰 폭으로 상승한 주택가격과 또 창원통합시에서 특례시로 성격됨에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주택가격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에 관련된 내용과 또 투기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청약과열지역 등의 내용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조정 대상 지역이 무엇이고 투기과열지구가 무엇인지가 이제 중요하겠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각각 따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도 될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개 한꺼번에 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따로 지정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죠.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LTV나 DTI의 규제도 있지만 주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의 중과에 그 주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와 달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LTV나 DTI, 비율 규제 이런 곳에 중점이 있고 중과세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 의견 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서 부산, 서구, 동구, 영도,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등 9곳, 대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7곳,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5곳, 울산, 중구, 남구 등 2곳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동남구, 서북구 2곳, 논산, 공주, 전주, 완산구, 덕진구 2곳,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동지역은 전체를 지정하고 읍면지역은 북면, 동읍지역만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먼저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주택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입니다.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경우에 지정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정량적인 요건에 의해 지정되지만 이 정량적이라는 것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청약 경쟁률이나 주택가격의 상승폭 등을 고려하는 즉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어서 교통, 호재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곳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규제의 강도는 투기과열지구에 비해 낮으며 대출 규제와 함께 양도소득세의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배제, 높은 종합부동산세율의 적용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규제의 강도가 투기과열지구에 비해서
낮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투기과열지구에 비해서 낮다는 것은 투기과열지구는 이런 세금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양도소득세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또는 높은 종합부동산 세율의 적용을 하는 등의 제재를 받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관련되는 규제라는 것은 주로 LTV나 DTI 또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의 제한 등의 내용이 주로 됩니다. 그런 쪽에서 규제의 강도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는 기존의 2년 이상 보유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대상 지역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매매 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2년 이상의 거주 요건이라는 것은 이 법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부터 소유하게 된 주택의 경우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의 매매 시 꼭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로 6.17 부동산 대책의 조정 지역 내 시행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식담보대출을 금지합니다. 차후에는 LTV 0% 안 해준다는 뜻이고 Loan to Value, 주택 가격 대비 대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1주택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는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및 2년 이내에 전입할 것, 또 무주택 자녀분과 부모 별거 복양 등의 경우에는 주담대 0%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데 고가주택 구입 시에는 실거주 목적 외에는 주담대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는 무주택자가 구입 후 2년 내에 전입을 하거나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하고 전입할 경우입니다. 다음은 LTV 9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50%, 9억 원 초과의 경우에는 30%만 허용을 해줍니다. DTI의 경우에는 DTI라는 것은 Debt to Income인데 수입 대비 부채 이런 뜻입니다.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인데 갚아야 하는 주택담보대출금의 원금과 이자의 합이 본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두 번째 사업자 대출의 경우에는 주택 매매업, 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지급을 금지하였습니다. 또 LTV는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50%, 9억 원 초과의 경우에는 30%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세제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에는 10%, 3주택자의 경우는 20%를 가산하는데 다만 2020년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주택 양도시에는 중과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주고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초과가세 0.2%에서 0.8% 초과가세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향 2주택자 300%, 3주택자 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은 기존은 2년 이내 양도였는데 1년 이내 신규 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전매 제한입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의 경우에는 1지역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는 전매가 제한됩니다. 2지역은 1년 6개월까지는 전매가 제한이 되고 3지역은 공공택지는 1년,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6개월까지는 전매가 제한됩니다. 다음 기타의 경우에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시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신고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 보유 현황, 현금 증여 등 신고 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2002년 8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가운데 최근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주택 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 소지가 있는 경우 주택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이다. 정성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주택법 41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공급 물량 가운데 50%를 청약 1순위자 중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 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우선 분양해야 하며 주상복합 건축물 가운데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선착순이 아닌 입주자 공개 모집을 통해서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행정규제가 따르게 됩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는 규제 내용을 살펴보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고 청약 1순위가 제한되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공급 물량 중 절반을 청약 1순위자를 기준으로 35세 이상 5년 이상을 무주택자로 보낸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당첨이 되면 전매 제한은 10년이며 주상복합 건축물 중에서도 오피스텔과 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 공개 모집으로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 또한 9억이 넘는 집을 산 경우 의무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의 제약을 가합니다. 또한 청약 1순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입주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전에 해당 지역에 전입한 경우에만 청약 1순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이 되면 10년간 청약이 제한받게 됩니다. 이러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데 국토교통부가 주택법에 따라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조세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본인의 행정구역을 확인하고 해당 규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내 시행 내용을 살펴보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기과열지구는 뭐고 투기지역은 또 무엇인가? 투기지역이라는 것은 투기과열지구가 더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되면 투기지역이 됩니다. 투기지역에서는 세금에 대한 규제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시행된 조정 대상 지역의 세금 규제가 투기지역보다 더 강하게 되었기 때문에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 사이에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지정 순서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갔다가 다시 투기지역이 되다 보니 중첩 지정이 되고 투기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규제를 모두 적용받으면서 추가로 규제를 받는데 현재 투기지역 지정에 따라 붙는 추가 규제는 1가구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이 10%포인트 올라가는 것을 비롯해 주담대 건수를 가구당 한 건으로 제한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17년 파리 대책 당시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되면서
투기지역보다 대래 규제가 강해졌습니다. 또 대출 규제도 2018년 9.13 대책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구분이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기지역이라는 것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사이에서 유명무실한 규제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기지역이 없어지면 그나마 지구, 지역 등 난발로 비롯된 국민 혼란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 2020년 5월 27일 정부가 주택규제 중에서 참여정부 시절 도입하고 지금은 존재감이 없어진 투기지역 부동산 규제를 투기과열지구와 통폐합하는 방안을 2020년 7월 15일 이후 검토해왔지만 굳이 손대봐야 규제 완화 이야기만 나올 것이니 좋을 게 없다고 보고 관련 논의를 무기한 연기하면서 사실상 손대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 단위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주거지역은 180제곱미터 이하,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이하,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이하,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제곱미터 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 25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 단위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제 토지 거래 계약이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 과열 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에서 주담보 비율이 60%, 총부채 상환 비율이 50%의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상을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청약 과열 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통장 가입 요건이 강화됩니다. 청약 1순위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할 때 다음과 같습니다. 쭉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또 있습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 실수요자들이 시세보다 상가격으로 분양받게 한다는 것으로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가 주택 투기를 부추긴다고 보고 분양가를 관리할 목적의 정부 정책이지만 시세 차익을 통해 또 다른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미분양 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부동산의 과열에 대한 대책이라면 미분양 관리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미분양이 생길 정도로 위축되어 있는 해당 지역의 분양시장에 활기를 넣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 지정 기준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선정합니다. 선정 조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0년 7월 31일 현재 지방에서는 부산 진구, 강원 속초, 고성, 충남 당진 서산시, 전남 영안군, 경북 영천 김천, 경주시, 경남 양산 통영 거제 창원시, 제주 서귀포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에 해당합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창원시 성산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 또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역에 선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에 해당되어서 해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서로 모순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총 36개 지역에 대한 조정 대상 지역 발표와 또 별도로 창원시 의창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